전국에 딱 한 명, 우리 지역에서 단 한 명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자격증도 주고, 책도 출판해주고, 네이버에 인물 등록과 동시에 직영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르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할까 합니다. 지역장이 정확히 어떤 역할인가요? 지역장은 뭐라고 설명하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의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 관리자 분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그 위에 이제 어떤 사장분들 그리고 고객분들의 뭐 업무나 민원을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일을 보통 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상담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일들은 상담으로 처리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본사나 사장들이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일을 관리자가 하는데, 저희의 지역장은 전국 시도 시군구의 한 개 지역을 대표하는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장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장이 어떻게 다르냐면 좀 가볍게 그냥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바대로 한번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일반 프랜차이즈는 먼저 상품이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상품이 소비재예요. 뭐 음식이나 제품이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소비재죠. 근데 이런 소비재는 일단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다양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 지금 현재 뭐 1,500원대의 어떤 고환율 시기도 겪고 있잖아요. 뭐 고물가, 뭐 인플레이션, 뭐 요즘 뭐 흑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다 하는데, 이런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런 시기에 대부분이 이제 소비재는 굉장히 이제 어떤 수요가 이제 그 고객 수요가 없어지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월급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버는 게 1,000만 원인데 이전에는 뭐 소비재로 샀던 게 200만 원 수준이었다. 근데 요즘에 뭐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서 줄이죠. 웬만하면 외식도 줄이고, 예를 들어 외식도 줄이고, 뭐 예를 들어 뭐 헬스장 같은 것도 줄이고, 뭐 크게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선에서 이런 소비재 품목들을 좀 줄여가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쉽게 사던 것들을 이제는 뭐 쉽게 못 사겠죠. 이런 소비재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프랜차이즈들이 뭐 거기에는 요식업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어떤 지역장 분들은 좀 달라요.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고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빌딩 관리, 주택 관리, 그리고 누수, 설비, 안전 진단, 그리고 뭐 빌딩 매매 등의 컨설팅, 뭐 이사, 이런, 그리고 뭐 법률 분쟁 자문, 이런 부분들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저희 지역장은 판매하는 이제 서비스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일반 프랜차이즈 분들 이제 가맹점 하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 비용이나 다양한 교육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것들을 약간 무형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무형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냐? 실제로 보면은 뭐 상가에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간판도 되어 있고 장사할 수 있는 게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혹자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20년 전에 이미 장사를 크게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해봤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시설비라든가 가맹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장사가 잘 될 때 그나마 본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망하거나 장사가 안 되면 그거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실제로 저 같아도 마찬가지로 저도 20대 때 크게 장사를 하다가 망해 보니까 오히려 원상복구해주는 비용으로 내가 초기에 투자했던 프랜차이즈 비용을 거꾸로 내가 받지는 못하고 내가 설치해놨던 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는 비용이, 철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형자산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장사가 잘 되고 너무 지금 굉장히 낙관적일 때 쓰는 말이고요. 조금 비관적으로 봐서 언제든 장사가 망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소비죠. 그냥 소비하고 사라지는 그냥 단순 지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뭐 여러분들은 다르실 수 있지만, 근데 저희 직영점들은 다릅니다. 저희는 들어오는 뭐 가맹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뭐 자격증 비용, 뭐 책 출판 비용, 네이버 인물 등록 비용, 그리고 저희 직영점을 이제 독점적으로 그 지역에 전국 시도 시군구 중에 뭐 예를 들어 안산이면 안산시 하나를 온전히 본인 혼자 사업할 수 있는 코드를 드리는 이런 비용이라서, 이거는 이분이 나중에 뭐 몇 년 창업하셨다가 저희 부동산 경영관리사 직영점으로 하셨다가 안 하시더라도 그분은 일단 자격증 남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본인의 책이 있는 이제 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 특정 저희 회사의 뭐 지역 뭐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분은 그 책이나 본인의 어떤 브랜딩을 가지고 외부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 2차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 비용이 창업자인 직영점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사업가, 걸어다니는 사업체, 걸어다니는 브랜드로서의 어떤 저희는 역할을 만들어 드리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랜차이즈랑은 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와 본사의 직영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 협회와 본사의 직영점은 어떤 뜻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서비스를 저희 협회와 본사가 직접 100% 직영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저쪽 뭐 거제도에 있는데 뭐 거제도에 있는 어떤 뭐 빌딩, 주택 등의 관리, 그리고 뭐 하자 진단, 그리고 뭐 중개 빌딩 매매 등의 중개 컨설팅, 그리고 뭐 어떤 법률 자문 서비스, 이런 모든 부분들은 협회와 본사가 직접 100% 제공합니다. 그럼 이 직영점 분들은 거기서 관리자로서 실제로 계약 부분이나 상담, 그리고 고객의 민원이나 응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실제적인 주된 고객이 원했던 우리 계약상의 서비스는 저희 협회와 본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역장이 실제로 매일 하는 일이 뭔가요? 지역장이 실제 하는 일은요, 지금 제가 하는 일하고 동일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자격증을 발급해 주거나 어떤 외부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혹은 뭐 이런 부동산 경영관리사분들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그 외 원래 제 본업인 이제 뭐 건물관리 계약 상담이나 빌딩 중개 컨설팅이라, 그리고 뭐 누수 됐을 때의 누수 현상 파악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건물 관리라는 게 한번 계약을 해서 본사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 저희가 파견된 이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이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업무를 보고, 대부분 이제 지역장 분들은 지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뭐 어떤 고객 마케팅에 관련된 고객 관리나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공사하거나 어떤 실제 이루어지는 이제 서비스 중에 고객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지금 제 서재에서, 제 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집 서재 일부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장 분들도 굳이 별다른 사무실 없이 본인의 집의 한켠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시도시군구 한 명씩이면 지금 몇 자리나 남아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지금 한 명씩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몇 자리 남으셨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지금 전국 시도 시군구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지금 파일로 이제 있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실제로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속 이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비용이 얼마라고 해서 누구나 다에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냐면 한 지역에 한 명을 뽑는 거라서 저희는 평생의 파트너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분이 올바르신 분이면 그분하고 평생의 파트너로, 그분은 그 지역의 저희 회사와 협회의 얼굴격일 거예요. 왜냐면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을 저희가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진짜 확고하게 돈을 벌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지, 책임감이 있으신지, 혹은 저희는 솔직히 그래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협회나 본사를 이제 등칠 수 있는지,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트너, 이제 사업 파트너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 파트너를 구하는데 단순히 돈만 된다고 무조건 이제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전국 시도 시군구에 단 한 명의 저희의 동반 파트너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모집 중에 있고, 계속 그 저희 지금 아래 그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뭐 저희 다른 차장님이나 실장님이 연락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제가 직접 다 뭐 저희 집이나 혹은 저희 김포나 서울 뭐 제주도나 이런 저희의 사무실에서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면담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열정이 어떤지를 보고서, 그래야 저희도 이제 그분을 최소한 저처럼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람이고, 본인의 책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진 어떤 전문성, 제가 교육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평생 롱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수익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을 이제 모집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 고정 댓글로 이제 신청 접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